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려 3달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잘 지내셨나요? 보이스 오버를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는데 편집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샌프란시스코 카페를 소개하는 월간 카페 영상을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제서야 편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오늘 영상은 완전 카페 소개만 있는 건 아니고 카페 소개랑 약간의 근황 토크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카페는 로컬 분들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잘 안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 위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엄청난 언덕을 올라가야 하거든요. 언덕 위에 있는 만큼 가는 길에 아주 멋있는 샌프란시스코 바다 뷰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날 날씨가 진짜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언덕을 올라가면 오늘의 카페 프랑코입니다. 카페 옆에 유명한 호스텔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샌프란 여행 왔을 때 이 호스텔에서 묵었었더라고요. 잊고 있던 기억이라 신기했어요. 메뉴는 기본적인 커피류랑 샌드위치들을 팔고요. 저는 이날 아메리카노만 시켰는데 리뷰를 보니까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되게 널찍하죠. 구석구석 예쁜 소품들이 많았는데 저는 샌프란시스코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 이 작은 책에 눈이 가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간략한 역사랑 숨겨진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밖에는 열심히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여기는 제가 주로 오는 러닝 코스기도 해요. 달리기로 올라올 땐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앉아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이 한쪽에 설거지 존이 있어서 음식을 먹은 뒤에는 직접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책 읽으려고 했는데 잠깐 급하게 일 처리할 게 있어서 보고 있어요. 대충 정리하고 이제 드디어 책을 읽습니다. 사실 이날은 원래 일하는 날인데 부서 차원에서 갑자기 휴가를 줬어요. 얼마 전에 저희 팀원 한 분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 입사 인터뷰를 보신 분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은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한편으론 어떻게 슬퍼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은 아일랜드에 계셔서 같은 팀이지만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꼭 온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더 아이러니했던 건 그 시기가 입사 이후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바쁘던 때였다는 거예요.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동료를 잃었는데도 다음날 발표 준비를 해야 되는 현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잊고 있던 예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때에 리더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쉐도잉 기회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놀랐던 게 연봉이나 직급이 높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몇 년째 암투병인 사람도 있었고, 이혼 소송 중인 사람, 일에만 몰두하다 자식들과 멀어진 사람, 중요한 미팅 전에 사회초년생인 제 앞에서 다리를 막 떨면서 긴장하던 분도 있었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떤 성공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졌던 것 같아요. 커리어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는 그냥 다 나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던 팀원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니 열심히 일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노자로 살아남겠다고 애쓰는 나의 하루하루도 정작 나에게 소중한 건강이나 가족이랑 같이 앞에선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나의 직업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내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어째 저는 점점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걸까요? 두 번째 카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상 카페입니다. 쇼지는 미다지라는 뜻이래요. 이날은 오픈한 지 일주일 되던 날이었는데 줄이 아주 그냥 엄청났습니다.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온 김에 일하다가 가려고 들어왔는데 와, 엄청 힙한 이자카야 바에 온 것 같더라고요.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다이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날 갔다 오고 나중에 식사도 해봤는데 맛은 있는데 너무 비싸고 양이 너무 적어서 아마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이 녹차 아인슈페너가 쇼지의 대표 메뉴입니다. 가격은 7불이고요. 마차 라떼에 생크림이랑 콩가루를 올린 거라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아인슈페너가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거든요.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내부도 멋지지만 파티오 공간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널찍하고 약간 소규모 프라이빗 이벤트 같은 거 하기에 딱 적합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와볼 만한 카페였습니다. 세 번째 카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생각보다 줄은 금방 빠지는 편이에요. 커피도 커피지만 여기서는 토스트를 꼭 먹어야 합니다. 빵이 진짜 다 맛있거든요. 저는 라떼를 잘 안 마시는데 여기 라떼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떼랑 토스트를 하나를 시켰습니다. 제가 시킨 토스트는 빵 사이 구멍에 이렇게 반숙을 넣어서 주는 거더라고요. 맛있긴 한데 저는 오리지널 아몬드 버터 토스트인가?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커피 맛이나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바로 채광 때문인데요. 날씨 좋은 날엔 이렇게 카페의 안쪽까지 햇살이 쏟아지게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자리도 여유로운 편이라 안에서 일하거나 책 읽는 사람이 많고요. 근데 단점이 와이파이가 없고 그리고 충전용 아울렛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작업을 하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벽에는 샌프란시스코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니까요. 한 번쯤 꼭 와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카페 더 밀이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카페 갔다가 광합성 하려고 들렀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페인티드 레이디스입니다. 그동안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왜 유튜브 안 올리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사실 아무도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의 몇 안 되는 구독자들이 다 찐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내심 고마웠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듯 잘 지낸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있었는데요. 지난 몇 달은 사실 그렇지 못한 날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막 나쁜 일들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사람을 안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은 좀 의도적으로 혼자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나에게 더 친절하려고 했는데요. 가끔 필요 이상으로 저는 제 시간과 에너지를 남들에게 쓸 때가 있는데 문득 내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다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필요할 때만 나를 찾거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 일상이 바빠지고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친절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엔 이런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의 나쁜 의도가 보이고 나 역시도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되는 모습이 씁쓸하면서도 합리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누굴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피로해지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휴가도 다녀오고 완전 리프레시가 된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싫으면서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제가 저도 참 모순적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역대급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 말랑해진 제 마음처럼 날씨도 얼른 따뜻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 외노자 일기로 찾아올게요.